시간입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일은 목요일이죠. 월말의 목요일입니다. 월말의 목요일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날이죠. 절대적으로 매매를 간결하게 하십시오. 자, 주소를 달아보겠습니다. 전반부는 내일 성부주 코멘트와 그리고 후반부에는 상한모 코멘트 달아놓겠습니다. 바쁘신 분은 전반부만 보시면 됩니다.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후반부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먼저 LG화학과 LG디스플레이입니다.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 보고 계신 LG화학. 기관들 외국인들 쌍끌이 요즘 잘 들어오네요. 오늘 한 10% 정도 올랐는데 내일 다시 한 번 더 2차 랠리를 좀 올려줄까? 관점으로 보죠. 디스플레이하고 같이 묶어서 봅시다. LG 디스플레이도 요즘 모습이 참 좋습니다. 나름대로 기관들이 참 물량 참 많이 넣고 있네요. 우량주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여기 제형솔루텍과 코데저 컴바인입니다. 글자를 컴바인은 글자를 뺐습니다. 네, 움직이면 같이 좀 붙여주세요. 제형솔루텍 시야는 5.9%. 작년 영업이익이 좋다니까 그 때문에 아마 좀 관심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시가 기준만 가지고 가십시오. 모습 좋으면 코데저도 같이 붙여놓고 같이 봅니다. 그리고 한국유전, 그리고 흥하해운. 오늘 일단은 이란 공습을 했다고 하는데 내일 좀 저녁에 유가나 이런 애들이 좀 급등을 하려나 뉴스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 일단 내일 한번 봐봐야 되겠죠. 일단 그 두 종목은 같이 붙여서 좀 봅니다. 한국 유전을 볼 때는 반드시 흥국석유나 그리고 다른 애들 있지 않습니까? 중화에너비스, 한국석유 이런 애들도 같이 붙여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흥하해운도 같이 붙여서 봅니다. 얘 둘이는 같이 관심을 안 받으면 아무도 쳐다보진 않겠죠. 다음은 영우 DSP 그리고 스테이지 원엔드. 이 두 종목은 영우 DSP는 9%, 8% 정도 올랐는데 시간에 1.6%. 기술주로 안 보죠. 기관과 외국인 쌍끌이가 들어온 것은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죠. 부합과 시가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틀째 한가를 가고 있는데 시간에는 1.3% 올려놨습니다. 부합과 시가만 잡고 먹고 나와야 될 종목이지만 상승을 해주면 먹고 챙겨 나와야 될 종목입니다. 3표 시메트 같은 건 좀 움직일 듯 말 듯 하면서 참 안 움직이죠. 이 친구도 보기보다. 시간에 0.3%. 요즘 기관들이 조금씩 물량을 넣고도 있네요. 내일 달려가면 한번 붙어줍시다. 어제 나왔던 오늘 종목 중에 BL팜텍 같은 종목도 오늘도 잘 나갔잖아요. 나름대로는. 관심 있게 놓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SK증권과 상상인증권입니다. SK증권은 지금 3일째 단일가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나죠. 내일 단일가 이제 풀립니다. 아직까지 증권주는 지켜볼 만한 종목이니까 시간이 0.3% 단일가도 끝났으니까 SK증권이 흐름이 좋으면 다른 증권주도 우하고 올라가겠죠. 하나투자, 현대차증권, 유진투자, 유한타 난리가 나겠죠. LS증권. 일단 증권 대표주로 SK증권을 봅시다. 가장 잘 같이 움직인 종목이 이 상상인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보자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MBR 모션 TSI 라이쿰. MBR 모션. 초창기에 첫날 상장하려고 하고 할 때는 참 뭔가 그렇다하게 움직였는데 그 뒤로는 좀 조용했죠. 오늘 좀 반등을 내주는데 11% 정도 올라서 마쳤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기세를 이어줄까? 그런 관점.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닙니다. 흐름을 보고 숙을 보고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TSI 700
717억 규모 공급 계약이 있는데 시간에 4.9% 어느 정도 반응은 나타내줬군요. 회사가 지금 보면 5,800원짜리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뭐 나쁜 매출은 아니죠. 시가 기준가만 자꾸 내일 보시고, 라이콤 기술주로 한번 보죠. 시간에 4.8% 제가 이것도 올려놓았습니다. 이랬을 때 조금 조심들 하십시오. 부합과 시가 이렇게 두 종류를 잡고 꼬리도 한번 노려보면서 노려본다는 전략으로. 대우건설 한국 무브넥스. 대우건설은 수급이 단단하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은 그동안에 행보장을 끝내고 탁 담벼락에 개가 머리를 딱 끄집어내듯이 다 올려놨지 않습니까? 시간이 1.3%. 한번 더 보죠. 내일 대우건설. 무브넥스 오늘 7.8% 정도 올랐는데 오랜만에 모습을 나타냈군요. 기관하고 외국인은 크게 손댄 건 없습니다만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1.5%.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다음에 사마페인트 KX 하이텍. 눌림 종목이라도 뭐 월말이지만 한번 봅시다. 사마페인트 시간이 0.8%.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의 물량은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무대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KX 하이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8% 정도 떨어지면서 모습이 영 안 좋아져 버렸거든요. 안 좋아져 버리네. 시간에 0.5% 올려놓았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 조금씩은 들어왔네요. 좀 보고 계시다. 내일 오늘 떨어진 게 있어서 내일 아침에 한번 출렁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양봉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연봉에서 그럴 때 한번 봐주세요. 한미 반도체, 제조 반도체는 두 개에서 묶어서 같이 좀 봐주세요. 한미가 오늘은 종가상 플러스 2%로 마쳤는데 대체거래소에서는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9%대로 끌어올려서 마쳤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번 보죠. 기관하고 외국인 올상 그래야 제법 한미는 들어왔고, 한미가 가면 제주도 같이 붙여놓고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일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이다. 그리고 월말의 목요일이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매우 간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화이팅 바라고요. 사문 코멘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굉장히 혼조스러웠죠. 그래서 매매 자체를 조금 최대한 압축을 좀 해서 진행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월말 구간이니까 시장에 굉장히 혼조함을 나타내므로 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현대ADM은 현재 거래 정지 중이잖아요. 오늘 거래를 못했는데 일단 우리가 52% 정도 수익을 지금 안고 있으니까 내일은 아마 어느 정도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결은 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현대ADM은 내일 보고 아무래도 월말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 나간 쪽으로 가닥을 한 잡아봅시다. 오늘 나노이텍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월말 구간만 아니었다면 적어도 3년상은 맞춰줄 친구였는데 그래 주지 못한 점은 좀 아쉬웠어요. 전일에 우리가 시초가로 공략을 진행을 해서 바로 상가까지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왔죠.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은 한 40%? 그 정도밖에 수익은 나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조금 연상을 기대를 했는데 3년선까지도 맞춰주지 않겠나 싶고 내일 목요일날 마무리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약간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침에 22% 정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급락구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를 오늘 우리 진입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포인트마다 했습니다만 흐르는 폭이 좀 상당히 컸죠. 하지만 이제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7,200원입니까? 이 지점 정도 되겠죠. 다시 진행을 해서
22%입니까? 까지 한번 설거지는 해주고 마무리된 것 같은데 연상을 못 간 것은 좀 아쉽지만은 오늘 나노 엔텍은 저 반등을 줄 때도 조금 힘만 조금만 더 좋았다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20% 이상 수익은 나왔으니까 데이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이쪽 지점에서 하방으로 내려올 때 조금 아쉬웠다. 그 점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거래일에 들어가서 오늘 아침에 40.5%, 데이로 그래도 한 20% 무난하게 마무리 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애를 먹였죠. 상매매로 가져온 원풍물산은 동전주였지만 오늘 깔끔하게 수익을 25% 정도로 딱 깔끔하게 준 것 같습니다. 아침에 데이로 뭐 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상팀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동전주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같이 시초가 트레이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상팀만 진행이 되었는데 그래도 25% 수익이면 하루 뭐 홀딩하고 너무 못 친구는 땡큐라고 할 수 있겠죠. 온쿠닉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비록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었습니다만은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았잖아요. 시가가 보합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종목인데 그래도 오늘 시장이 별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동전주만 난리를 치다 보니까 그나마 온쿠닉이 그나마 좀 움직여서 운이 좋았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온쿠닉은 오늘 13% 정도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 데이로도 같이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데이로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뭐 10% 이상 수익은 나왔으니까 밥값 정도는 주었다. 상팀도 뭐 그 정도면 밥값은 챙겼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BL 팜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침부터 관심을 가진 종목이었고 우리가 4,300원 기준가로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4,300원 시가 그냥 근처라고 보면 되죠. 4,300원 기준가로 잡았는데 오전에는 조금 갈똥말똥 이렇게 좀 파동을 왔다리 갔다리 하더니 12시 딱 넘어가지고 이제 파동을 이제 이렇게 줬는데 상당히 폭은 참 좋았습니다. 오늘 고점이 27%까지 갔으니까 수익률 한 25% 정도는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오후장에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진행했던 종목들만 신경을 쓰고 가만히 보고 있어도 항시 먹을 거리는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걸 굳이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오늘 BL 팜텍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오늘 제가 코어 팀들한테 조금 매매 끝나고 오후 3시 장 맞추고 나서 제가 좀 한 소리를 했는데 지금 유튜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시가에서 일단 간을 한번 봤지 않습니까? 간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가 봤는데 바로 시가에서 바로 끄집어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죠? 시가 돌파 못하면 손댈 필요가 없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시도를 해주는 모습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마이너스 9%대까지 꺼졌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것은 밑에 손댈 필요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못하면 즉 색깔이 바뀌는 보합을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했죠. 물론 밑에서 꼬리를 잡으면 꼬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수익률이 더 크겠죠. 하지만 위험하다는 겁니다. 즉 이 꼬리를 음봉 쪽에서 잡으려고 막 싸우다 보면 뭐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손실이 제법 크거든요. 이게 그리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극단적인 모습 이 보합을 해보고 색깔이 바뀌는 양전하는 이 부분은 항상 키포인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여기서만 관심 있게 들어가서도 30% 수익은 안고 상가로 보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장 맞추고 와서 제가 운동하고 와서 코어 팀들하고 체크를 해보니까 들어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수많은 공부를 하고 실전 연습을 하고 많은 제가 종목을 보던 관점이나 왜 색깔이 바뀌는 게 중요한 걸까? 그리고 굳이 밑에 음봉 쪽에들 들어가야 될 때가 있고 안 들어가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같이 월말에
월말 구간인데 이런데 음봉에 손을 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양봉을 바뀔 때는 이때는 봐줘야 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 아침에 한번 신경을 써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진행한 사람 물어보니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럼 5장에 도대체 뭘 했냔 말입니다. 우리가 5장에 매매하는 것을 제가 극도로 조금 자제하라고 하는 주의고, 그래서 오전장 2시간동안에 최선의 매매를 하고 오후에는 운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하라는 주의지만, 그래도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5장까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이런 종목을 안 하고 도대체 어떤 종목을 하냐 말이지. 아침에 제가 일단 관심을 표했다는 것은 오늘 이 종목을 만약에 일찍 좀 꺼졌다가 빨리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 다시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수많은 종목들이 움직인다 하지만 이런 종목을 안 하면 급등주 트레이딩을 뭘로 급등주 트레이딩을 할 겁니까? 급등주 트레이딩은 급등 대장치를 한 애들은 절대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안 돼요. 당시 언제 어느 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죠. 무슨 짓을 할지. BL 팜텍 같은 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익을 올렸지만은 이놈도 오늘 또 이런 모습을 보였다 그냥 죽더라도 그냥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상방 트레이딩은 이런 식으로 되고, 하방 트레이딩 같은 게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상한가를 쳐주면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갖고 시간과 세월의 힘을 불려서 쭉 주고 나간단 말이죠. 이 하방 트레이딩도 잘해야 된단 말이죠. 하물며 근래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유튜버요 같은 경우에는 그걸 그냥 보내고 있다, 신경 안 쓰고 있다, 그거는 진짜 아니다. 응? 물론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래도 대부분 다 이걸 다 어느 정도도 이 부합을 해보고 이럴 때는 다 들어가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와 유사한 매매를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그것을 게을리하고 신경을 쓰지 않고 도대체 무슨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고 오후장을 보냈단 말입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다 두고, 도대체 눈은 어떤 종목을 보고, 기껏 2~3% 왔다 갔다 하는 그거 먹을 거라고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까? 트레이딩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 게 급등주 트레이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에 맞는 종목들을 자꾸 봐야 되죠. 그래야 종목을 보는 눈도 늘어나고 그들이 움직이는 생태계나 그들이 움직이는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오늘 유튜브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시고 급등 대장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번씩 정리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트레이딩 히스토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구독자분들이나 사무팀들도 내일 목요일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합시다. 자, 오늘 다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